미래 기술로 내 아이 키우기. 안녕하세요. 미래아이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요. 이 남매가 한참 기다려온 코딩 박람회에 제가 함께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배우자 둘 다 일이 생겨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실망했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챗GPT 4.5 버전을 활용해서 제가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정말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게임하면 떠올리는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게임은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것,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게임의 요소와 원리를 게임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서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는 방법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저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이번 문제 해결에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첫째, 먼저 저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첫째에게는 선생님 인솔자의 역할,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에게는 학생의 역할을 부여한 거죠. 둘째, 특별한 퀘스트, 즉 도전 과제를 줬습니다. 첫째에게는 선생님 역할이니까 학생 역할을 하는 동생의 관심사와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도와주는 그런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둘째에게는 안전하게 체험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서 박람회를 충분히 즐기라고 도전 과제를 제시했죠. 셋째, 피드백입니다. 즉, 이번 퀘스트가 끝난 뒤 집에 돌아와서 상호간의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챗GPT 4.5 유료 버전을 활용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보상으로 움직이잖아요. 저는 이런 보상을 제시했습니다. 10가지 평가 질문을 만들 건데 각각 5점 점수를 줄 거야.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건데 내가 받은 총 점수가 35점을 넘는 경우에는 기본 5,000원을 줄게. 그런데 내 점수가 더 높다? 그러면 이긴 거잖아. 그래서 이긴 사람한테는 보너스 1,000원을 더 줄게 라고 제시했던 거죠. 자, 이름하여 남매 둘이서 코딩 박람회 탐험하기 퀘스트를 두 아이가 수락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좀 잔머리를 굴린 거죠? 드디어 아이들이 코딩 박람회를 잘 다녀왔어요. 저는 챗GPT-5 대화창을 열고 이렇게 처음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아이가 야외에서 개최된 과학 박람회에 다녀왔어. 중학생 아이가 인솔자 선생님 역할, 초등학생 아이가 학생 역할을 맡아서 선생 역할을 맡은 친구가 과학 박람회 전체를 둘러보며 학생 역할을 하는 아이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로 했어. 이런 경우 박람회를 다녀온 뒤 서로에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5점 평가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친구가 보상을 받기로 한 거야. 이제 질문이야. 선생 역할을 한 사람을 5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질문 10개. 학생 역할을 한 사람을 5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질문 10개를 뽑아줘. 질문 상황, 즉 질문의 맥락을 먼저 입력해줬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는 각 역할에 따라서 평가 질문을 뽑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마치 말하듯이 질문을 한 거 느껴지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쭉 해줬어요. 이건 실시간 속도예요. 기존 버전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이것이 최근에 나온 챗GPT 4.5의 특징입니다. 자, 답변을 받은 다음에는 두 번째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입력했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역할을 한 친구의 평가 질문 하나씩 물어봐주고 질문을 받으면 학생 역할을 한 친구가 5점 척도 점수를 입력할 거야. 그렇게 차례대로 10개의 질문을 하나씩 주면 점수를 하나씩 입력해 줄게. 그 다음 선생 역할을 한 친구가 질문을 한 번에 하나씩 받으면 5점 척도로 하나씩 입력할 거야. 그렇게 점수를 다 입력하면 종합 점수를 알려줘.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지? 제가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일을 시켰죠? 총 3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시켰어요. 첫째, 뽑아준 10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면 점수를 하나 입력하고 다음 질문을 던져주면 또 입력하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거야. 둘째, 먼저 학생 역할을 한 사람이 선생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 평가 점수를 입력할 거야. 그 다음에 선생 역할을 한 아이의 차례야. 셋째, 점수 입력을 마치면 종합 점수를 알려줘. 이렇게 3가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 화면이 진행되었어요. 정말로 질문 1개를 던져준 다음 챗GPT가 답변을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를 불렀다가 질문을 보여주고 귓속말로 점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력해줬죠. 그런 식으로 10개의 질문을 다 입력했는데요. 부모는 알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는지. 역시 아이는 아이인가 봅니다. 오빠를 배려하면서도 냉정하고 솔직하게 평가하더라고요. 그 다음 첫째를 불러다가 점수를 하나하나 입력해줬어요. 역시나 솔직한 아이들입니다. 여튼 점수를 다 입력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네요. 그랬더니 동점이 나온 거 있죠. 일단 총점 35점이라는 게임의 규칙, 즉 커트라인을 둘 다 통과는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불만이 바로 터져버렸죠. 누가 이겼는지 가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로 동점이네. 서로 역할을 잘 수행했구나. 이런 경우 어떻게 승부를 가리면 좋을까? 간단한 게임을 알려줘. 그랬더니 4가지 간단한 게임을 제안해주네요. 결국 아이들은 동전 던지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결국 승부를 가리더라고요. 결과는 둘째가 이겼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둘째 몰래 선생 역할을 한 첫째에게 고맙고 수고했다면서 더 큰 돈을 찔러준 건 비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퀘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보상을 받은 후에도 학부모는 아이들의 노력을 더욱 격려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챗GPT를 활용해서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 문구를 한번 요청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감동을 이대로 끝낼 수 없었어요. 더 칭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에게 추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 역할을 한 중학교 2학년 친구가 고생이 많았어. 어떻게 칭찬을 해주면 좋을까? 칭찬 문구 추천해줘. 그랬더니 답변을 쭉 해줬는데요. 읽다 보니 답변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니,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 역할을 한 중학교 2학년 친구에게 칭찬해줄 수 있는 문구로 바꿔줘. 그랬더니 학부모 입장에서 말할 법한 칭찬으로 잘 바꿔줬어요. 이 칭찬 문구를 바탕으로 저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아이들에게 폭풍 칭찬을 해줬습니다. 2번째 활용 방법이에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분석할 게 많지 않아서 따로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도 활용해 보세요. 이 평가 항목과 점수에 대해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아줘. 아이들이 어떤 점에서 더 잘했고 어떤 점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두루뭉술하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뽑아낸 인사이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칭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죠? 미래아이TV는 초중등 학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